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내렸습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데요. 경기 방어를 위해서 기준금리는 3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이렇게 결정한 배경과 경기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이형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영원 기자.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 지난 2월에 이어서 또 하향 조정을 한 거죠? 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낮췄습니다. 이 지난 2월 전망치와 비교하면 0.2%포인트 낮아진 건데요. 네. 사실 이런 하향 조정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벌써 5차례 연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만 해도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2.5%로 내다봤습니다. 이후 계속 전망치를 내리면서 1.4%까지 낮아지게 된 겁니다. 예, 성장률 1.4%면 한은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했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대부분 1.5%였거든요. 예. 한국개발연구원 KDI나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아개발은행 모두 1.5%로 내다봤습니다. 한은이 1.4%니까 그만큼 올해 우리 경제 상황을 더 어둡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실제로 경기는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이 내수 시장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문제는 수출입니다.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애초 중국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 수출 부진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런 예상이 빗나간 겁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 부분을 이번 하향 조정 배경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성장률 하향 조정은 IT 경기 회복과 중국 경제 활동 재개의 영향 파급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대부분 기인합니다. 문제는 수출 부진이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도 경기 반등이 힘든 걸까요?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제 그동안 상저하고 흐름을 강조해 왔습니다. 네. 경기가 상반기에는 좀 어렵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해 왔는데요. 네. 한국은행이 이번에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긴 했지만 이런 상저하고 흐름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중국 경제활동 재개 효과에 따른 수출 개선이 하반기에는 이뤄질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회복 속도는 좀 더딜 것으로 봤습니다. 이런 전망과 별개로 이창용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밝힌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미 이 장기 저성장 국면에 와 있다고 언급한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워낙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미 저성장 구조가 돼 있다며 재정 통화 같은 단기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거는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은 총재가 금융 통화 정책을 넘어선 부분에까지 이런 목소리를 낸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그만큼 우리 경제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한은 총재도 우려할 정도인데 그만큼 이제 경제 상황이 좀 녹록지 않다 보니까 한은이 금리를 또 동결한 배경도 이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서 3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네. 기존 3.5%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건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 상황이 워낙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를 최대한 방어해야 된다. 이런 목적 때문에 동결 결정을 한 건데요. 물론 고공행진했던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다. 이런 자신감도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예. 소비자 물가는 올해 초까지 고공행진했는데요. 이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지난달에는 3.7%까지 내려왔습니다. 물가 흐름이 하는 예상대로 흘러가면서 금리 인상 부담을 좀 덜 수 있었던 겁니다. 네. 하지만 금리 동결이 주는 부담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리 역전 현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입니다. 미국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와 1.75%포인트까지 역대 최대 격차로 벌어지게 네. 됐습니다. 한은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이 더 높은 금리를 좇아서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격차에도 현재까지는 다행히 자본 유출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앞으로 장담할 수 없다는 건데요. 네. 미국이 다음 달 또 한 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결 전망이 우세하긴 하지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팽팽해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또 이창용 한은 총재도 당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충분히 또 열어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3연속 금리 결정 이후에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이 예상했던 바다 네. 이제는 인하만 남았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는데 이런 점을 한은도 모르지 않겠죠. 예. 이 총재도 이 같은 시장 반응을 들었다면서 하지만 절대로 못 올린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예.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통위원 6명 모두가 최종 금리를 3.7%까지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6명 모두가 올릴 가능성 열어놓아야 된다. 아무래도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데 부담도 있고 국내 물가를 고려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은이 목표로 한 물가는 2%대입니다. 네. 그 2%대 물가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금리를 풀게 되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한은은 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둔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물가 부담은 여전합니다. 실제로 고물가의 가계 실질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요. 물가를 고려한 1분기 실질 소득은 1년 전과 비교하면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명목 소득, 쉽게 말해서 우리 통장으로 들어오는 월급은 지난해보다 4.7% 늘었습니다. 물가가 그만큼 오르면서 가계의 실질적인 삶은 제자리에 머문 셈입니다. 물론 물가가 한창 오르던 지난해 3, 4분기보다는 상황이 나아지긴 했습니다. 당시에는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예. 그나마 물가가 잡히면서 1분기에는 마이너스 신세는 벗어난 겁니다.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물가를 최우선에 두고 현재의 긴축 기조를 이어간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건데요. 이 경기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물가라도 잡아야지 가계 고충이 덜할 걸로 판단했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시장에선 상저 우려도 있습니다만 상저하저, 정말 상고하저가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경제부 이영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